안녕하세요 여러분 60인생 코치입니다. 오늘은 영상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 어제 저녁 뭐 드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떤 반찬들이 놓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가물가물하신 분들 많으시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단순히 어제 저녁 밥상을 까먹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이름도 기억 못하고 집 앞 골목에서 길을 잃는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치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치매의 종류와 증상, 지원 정책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 후 지난 영상도 시청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막을 수도 고칠 수도 없는 무서운 병이라 생각되던 치매를 기꺼이 막아줄 열쇠. 바로 우리 식탁 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식재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입증된 음식 5가지를 소개합니다. 단순히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논문과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과학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알려드릴게요. 치매는 늙어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오는 병이 아닙니다. 예방하지 않아서 오는 병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손볼 수 있는 건 음식입니다. 이건 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님의 말입니다. 그는 30년 동안 치매 환자를 진료하며 먹는 것이 곧 내 뇌의 건강을 정한다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럼 이제 치매 예방에 실제로 도움을 주는 5가지 식품 하나씩 소개할게요. 인터넷엔 치매 예방 음식이라며 블루베리, 견과류, 생선 등 많이 소개되어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만 꾸준히 먹는다고 뇌가 지켜지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다양한 음식의 조합,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과 오메가3, 폴리페놀, 비타민 B군, 콜린 등의 복합작용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5가지 음식을 골고루 챙겨 드시면 뇌 건강에 필요한 성분들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고 그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음식 달걀입니다. 정확히는 달걀 노른자입니다. 하루 한 알의 달걀이 치매를 늦춘다. 단순한 속설이 아닙니다. 2024년 발표된 미국 러시대학교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매주 1개 이상 달걀을 먹은 고령자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최대 47%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노른자의 풍부한 콜린입니다. 달걀 노른자의 풍부한 콜린은 뇌 속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기억력과 인지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늦추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 속 염증을 낮춰주는 항염 작용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핀란드 코호트 연구에서는 콜린이 풍부한 식단을 실천한 고령자 그룹이 언어 기억력과 인지 속도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고 치매 발생률도 28% 낮았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관련 사례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1세 이말순 어르신은 몇 해 전만 해도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는 요즘 깜빡이 할머니야. 말끝에 자꾸 뭐라고 하려다 말아버리거든. 그렇게 단어가 생각 안 나고 약속도 있고 물건을 자주 놓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마트에 갔다가 지갑을 두고 나오기도 하고 주민센터 가는 길을 한참 헤맨 날엔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하십니다. 치매는 아닐까? 하는 걱정이 커질 무렵 근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인지기능 선별검사를 받으셨고 결과는 다행히 정상 범주 안에 있대 경계선에 가까운 상태였어요. 보건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아직 괜찮으시지만 지금부터 식습관이나 활동을 조금씩 조절하면 충분히 더 오래 건강한 상태 유지하실 수 있어요. 그때 이 어르신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말. 달걀 노른자에는 뇌에 좋은 성분들이 많다는 얘기였습니다. 사실 그전까지 이말순 어르신은 노른자를 빼고 먹었다고 합니다. 살이 찐다는 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냉장고엔 항상 신선한 달걀을 준비해두고 매일 아침 삶은 달걀 1개를 노른자까지 꼭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드시는 반찬도 가능하면 시금치, 나물, 잎채소 위주로 바꾸셨고
식사와 운동을 잇는 뇌 훈련이라며 아침 산책 후 식사를 원칙으로 지키셨습니다. 3년이 지난 올해 봄, 그 어르신은 다시 보건소 인지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를 본 직원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단어 기억력 점수가 3년 전보다 올라갔어요. 고령 어르신 중에 이렇게 향상된 경우는 드물어요. 사실 그동안도 깜빡할 일은 간간이 있었지만 사람 얼굴, 이름, 약속 날짜가 더 또렷해졌다고 느끼셨다네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생일도 이제는 달력 안 봐도 기억나요. 저는 그냥 노른자까지 먹은 것밖에 없는데 그게 저를 지켜준 것 같아요. 이 사례는 단지 한 분의 이야기지만 바로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좋은 달걀을 고르는 방법 첫 번째, 난각 번호를 확인하세요.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달걀 껍질에는 숫자와 글자가 적혀 있는데요. 이걸 난각 번호라고 합니다. 이 난각 번호에는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 103 M1234567이라는 번호가 찍혀 있다면 이 난각 번호 중 첫 번째 숫자는 사육 환경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숫자가 1이면 방사사육된 닭이 낳은 달걀입니다. 실내 또는 실외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생활하는 닭이죠. 가장 건강한 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 숫자가 2면 케이지 없는 축사사육, 3이면 개선된 케이지, 4면 일반 케이지에서 자란 닭이 낳은 달걀입니다. 가능하면 첫 번째 숫자가 1이나 2인 달걀을 고르세요. 두 번째 위치한 숫자는 생산 지역을 나타냅니다. 나머지 영문 숫자의 조합은 농장의 고유 번호로 생산 이력 추적이 가능한 코드입니다. 결론적으로 난각 번호 첫 번째 숫자만 보세요. 1이나 2라고 적힌 것만 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신선도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물에 띄워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달걀을 구매할 때 할 수는 없지만 집에서 달걀을 먹기 전 신선도 체크하기에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달걀을 물에 띄웠을 때 달걀이 가라앉으면 신선한 달걀이고 떠오르면 오래된 달걀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달걀을 살짝 흔들었을 때 소리가 거의 없으면 신선한 것이고 찰랑거리는 소리가 나면 오래된 것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노른자는 꼭 드세요. 콜린은 노른자에 대부분 들어있으므로 흰자만 먹는 식단은 뇌 건강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리법은 부드럽게 중불 이하로. 삶은 달걀, 반숙, 저염 스크램블이 가장 좋습니다. 고온에서 튀기면 콜린과 항산화 물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섭취 빈도는 주 3, 4회. 건강한 사람 기준 일주일에 3, 4번 섭취하면 인지기능 유지와 예방에 충분한 도움을 줍니다. 고지혈증이 있는 분은 주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은 의사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모든 게 과유불급입니다. 적당한 양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 올리브유입니다. 정확히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 몸을 바꾼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공복에 올리브유 레몬즙. 요즘엔 이걸 건강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유튜브 영상에도 TV 건강 프로그램에도 혈관에 좋다, 장에 좋다, 간에 좋다는 말이 넘쳐나죠. 그래서인지 이제는 어르신들도 올리브유는 몸에 좋은 기름이다 라고 다들 알고 계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올리브유가 뇌에도 좋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소화나 혈관이 아니라 기억력과 인지기능 유지, 더 나아가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제대로 먹으면 뇌를 지키는 건강 방패가 될 수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부터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2024년 미국 국립보건원과 하버드 보건대학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스푼 정도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치매로 인한 사망 위험이 약 28%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예일대 연구에서는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성인들에게 6개월간 매일 30ml의 올리브유를 섭취하게 한 결과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향상되었고 뇌를 보호하는 혈액, 뇌장벽 기능도 회복됐다. 는 과학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 오레오칸탈,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뇌 속 염증을 줄이고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올리브유는 인지기능의 개선과 유지에 모두 효과가 있는 식품입니다. 관련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8세 정찬수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자꾸 단어가 안 떠오르고 지인 얼굴을 떠올리는 것도 버거워졌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깜빡깜빡했었나? 생각만 하고 있던 차에 자녀분들이 먼저 어르신의 이상함을 느끼고 어르신을 모시고 보건소를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 보건소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았더니 경도 인지장애 초기 단계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 어르신의 따님은 온 가족에게 한 가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 샐러드 한 접시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 정찬수 어르신뿐 아니라 따님부터 손녀까지 온 가족이 올리브유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올리브유를 섭취한 지 1년이 지나 다시 검사받은 결과 인지력 관련 문항의 점수가 오히려 올라갔고 검사 항목 대부분에서 정상이거나 향상된 수치가 나왔습니다. 정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입맛에 맞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늘 몇 초 걸리던 단어들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날부터 확신이 생겼죠. 이 작은 한 숟가락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실제로 올리브유는 엄청난 항산화 효과를 가진 식재료입니다. 정찬수 어르신뿐 아니라 수많은 사례들이 넘쳐나죠. 이렇게 효과가 좋은 올리브유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좋은 올리브유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는 다 같은 게 아닙니다. 효과를 보려면 제대로 된 제품을 골라야 합니다. 첫째, 엑스트라 버진 표기 확인. 가장 덜 가공되고 영양 성분이 풍부한 최상급 등급입니다. 둘째, 산도 0.8% 이하. 산도가 낮을수록 신선하고 품질이 좋습니다. 셋째, 짙은 병 고르기. 올리브유는 빛에 약하므로 투명 병이나 밝은 색상의 병은 피하고 짙은 갈색이나 어두운 색상의 병에 포장된 제품이 좋습니다. 넷째, 수확일, 원산지 표기 확인. 이력 정보가 명확할수록 믿을 수 있는 올리브유입니다. 다섯째, 향을 맡아보세요. 좋은 올리브유는 과일 향이 나고 맛은 혀 끝에서 쌉싸름하고 매운 느낌이 살짝 남습니다. 올바른 섭취법. 하루 섭취량은 한두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한 스푼 약 7g부터 시작하세요. 추천 섭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샐러드에 뿌리기. 밥에 살짝 넣기. 삶은 달걀, 구운 채소에 곁들이기. 요리 마무리용으로 사용하기. 그대로 섭취하기. 주의할 점은 고온 조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튀김이나 볶음보다는 중불 이하의 조리나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산패에 주의하세요. 올리브유는 열, 빛, 공기에 약하므로 뚜껑을 꽉 닫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세요. 둘째, 개봉 후 2-3개월 이내 사용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항산화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는 작은 용량을 자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정제 올리브유와 혼동 주의. 엑스트라 버진이 아닌 일반 올리브유는 가공이 많이 되어 뇌 건강에 도움되는 성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다 섭취 금지. 올리브유도 기름입니다. 과하면 오히려 체지방 증가나 소화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당히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세 번째 음식, 잎채소입니다. 정확히는 시금치, 케일, 청경채 같은 엽록소가 풍부한 초록잎 채소들입니다. 채소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채소 중에서도 특히 뇌가 좋아하는 채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잎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이 뇌 건강에 좋은 이유는 단순히 비타민 때문만은 아닙니다. 잎채소에는 비타민 K, 엽산, 루테인, 베타카로틴, 비타민 B6, B9, B12 등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은 뇌세포의 염증을 낮추고 혈관 기능을 지키며 기억력과 사고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018년 미국 시카고에 있는 러시대학교 연구팀이 평균 연령 81세의 고령자 960명을 4.7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매일 잎채소를 한 컵 정도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이 평균 11세 더 젊게 유지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2023년 국제학술지 누랄러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채소, 과일, 견과류 중심의 식단을 실천한 사람일수록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유의하게 낮다는 통계도 발표되었습니다. 즉, 잎채소는 뇌의 노화를 늦추고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식품입니다. 관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74세 박선희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식사를 간단히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식사하시는 날이 늘면서 입맛도 없고 그냥 국 하나에 밥 말아 먹는 날이 많았죠. 그러던 중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을 찾는 딸과 대화 도중에 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초록잎 채소를 매일 드셔보세요. 뇌에 좋대요. 예전에는 늘 제철 나물들 해주셨잖아요. 미국 연구에서 나온 건데 잎채소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의 인지기능 차이가 엄청 크더래요. 그날부터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삶은 달걀과 함께 시금치 나물이나 상추쌈을 꼭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식사에도 초록이 빠지지 않게 노력하셨죠. 1년 정도 식단에 꾸준히 잎채소를 포함한 뒤 동네 보건소에서 받은 인지기능 선별검사에서 담당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르신, 최근에 뭐 특별히 바꾸신 거 있으세요? 작년보다 점수가 6점이나 올랐어요. 그때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딱히 한 건 없어요. 그냥 딸아이 얘기 듣고 제철에 나는 색색깔 채소들을 많이 먹으려고 했어요. 네. 박선희 어르신의 사연을 통해 잎채소의 효과를 살짝 맛봤는데요. 그럼 어떤 잎채소를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좋은 잎채소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색이 진한 초록일수록 좋습니다. 시금치, 케일, 들깻잎, 쑥갓, 근대 등. 둘째, 줄기보다 잎이 풍성한 것.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잎 부분에 더 많습니다. 셋째, 잔류 농약이 걱정된다면 깨끗이 씻거나 유기농 인증 제품을 선택하세요. 넷째, 냉동보다는 생채소. 냉동 채소도 나쁘진 않지만 날것 상태의 채소가 영양소 보존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소가 물러있거나 검은 반점이 있다면 피하세요. 이런 조건들에 맞춰 좋은 잎채소를 고르셨다면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지 올바른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섭취량은 하루 한 컵 약 70g에서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끼 기준으로 쌈채소 적당히, 나물 반찬 한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조리 방법은 살짝 데치거나 생으로 쌈 싸 먹기, 드레싱과 함께 샐러드로 먹기. 잎채소에 있는 영양소들은 수용성이 많아서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 B군과 엽산이 손실되므로 30초에서 1분 정도 짧게 데침을 권장합니다. 잎채소의 영양분 흡수율을 높이려면 올리브유나 들기름, 참기름과 함께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K, E 등의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채소만 드시면 안 됩니다.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뇌 건강에 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채소만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냉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위장이 약해져 있으니 데치거나 구워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타민 K는 항응고제 복용자들은 주의. 해당 약물을 복용 중인 분은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의사상담 후 섭취하세요. 농약 걱정되는 분은 3회 이상 흐르는 물에 씻기 또는 식초물 담갔다 헹구기. 채소만으로는 뇌를 지킬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실천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등어, 연어, 참치,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이 해당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생선들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핵심입니다.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만 풍부한 게 아닙니다.
우리 뇌세포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DHA가 가득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뇌는 말랑한 지방 덩어리라고 불릴 정도로 구조의 대부분이 지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이 바로 오메가3, 그 중에서도 DHA입니다. DHA는 신경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시켜주고 염증 반응을 낮추며 뇌세포 간 신호전달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 집단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5%까지 낮아졌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경도 인지장애 상태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에 오메가3가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임상 결과도 있습니다. 관련 사례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6세 김상봉 어르신은 한두 해 전부터 자녀들에게 대화가 잘 안 이어져요.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김상봉 어르신도 조금씩 느끼고 있으신 증상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조금 전에 텔레비전에 나온 연예인 이름이 기억 안 나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김 어르신은 노파심에 찾은 보건소에서 인지기능 선별검사를 받고 인지기능 경도 저하 소견을 들은 뒤 딸의 권유로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고등어랑 연어 자주 드셔보세요. DHA가 뇌에 좋아요. 그날부터 김 어르신의 식탁엔 일주일에 2~3번 이상 등푸른 생선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운 고등어, 올리브유로 조리한 연어 스테이크, 캔 참치 대신 물에 담긴 참치를 활용한 샐러드, 이렇게 6개월이 지나 다시 검사를 받은 결과 기억력, 언어 유창성 등 주요 항목이 모두 이전보다 나아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DHA나 비타민 D는 뇌 건강에 아주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생선을 먹어야 할까요? 첫째,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DHA가 풍부한 것, 고등어, 연어, 정어리, 청어, 꽁치 등이 있습니다. 둘째, 신선도 높은 것 고르기, 눈이 맑고 투명하며 살이 탱탱하고 비린내가 과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셋째, 국내산 vs 수입산. 국내산 고등어나 연어는 신선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산 고등어나 미국산 연어도 DHA 함량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캔참치나 통조림 제품을 고를 경우 기름에 담긴 제품보단 물에 담긴 제품이 좋습니다. 또한 소금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올바른 섭취법은 섭취 횟수는 일주일에 최소 2~3회, 하루 100에서 150g이면 충분. 조리 방법은 구이가 대표적이죠. 고등어, 꽁치는 구워 먹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찜이나 조림은 양념을 줄이고 단맛보단 간장 베이스로 담백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연어의 경우 스테이크, 오븐구이, 샐러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통조림은 물에 담긴 참치의 채소 샐러드나 유부초밥 등으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흡수율을 높이는 조합은 첫째,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둘째, 채소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입니다. 중금속 수은 걱정되는 분들은 연어나 고등어는 수은 농도가 비교적 낮습니다. 참치, 황새치 등 대형 어류는 수은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과다 섭취는 주의해주세요. 비린내 싫어하시는 분들은 레몬즙, 생강, 대파, 된장 등을 함께 사용하면 비린내 완화에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양념 조림은 피하고 굽거나 찌는 방식이 좋습니다. 조림 시에는 소금 대신 천연 조미료나 간장 비율 조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울 때 태우지 않기. 생선을 바짝 굽거나 태우면 DHA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중불 이하 조리를 권장합니다. 대망의 5번째 음식, 바로 강황입니다. 정확히는 강황 속의 커큐민 성분입니다. 카레의 주원료이자 뇌에 항염 효과를 주는 금색 보물이죠. 여러분 혹시 알츠하이머는 염증의 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는 뇌 속에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면서 신경세포가 죽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뇌속 염증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뇌에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억제하고
기억력 감퇴와 뇌세포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UCLA 알츠하이머 센터 연구에서 21개월간 60에서 85세 노인 40명을 대상으로 커큐민 180mg을 하루 2번 섭취시킨 결과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28% 향상되고 감정기억, 시각인지 능력이 개선되었으며 PET 뇌 영상에서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인도 코치 연구소의 임상실험에서도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고령자 그룹에서 강황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신경염증 마커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기억력 유지 기간이 길어졌다는 결과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에 사는 72세 정금자 어르신은 머리가 늘 무겁고 맑지 않다고 느끼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약국에 갔다가 뇌염증 얘기를 듣고 유튜브 검색을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본 것이 바로 커큐민 뇌염증 억제 논문 요약 영상이었습니다. 내가 카레를 좋아하는 것도 인연인가? 하며 웃으셨지만 다음 날부터 진짜로 매일 강황차 한 잔을 직접 끓여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끓는 물에 강황가루를 한 숟가락 넣고 꿀을 살짝 타 마시는 습관이 하루 루틴이 되었죠. 3개월 후 보건소 검사에서 인지 점수가 높아진 걸 확인한 정 어르신은 그날부터 이걸 기억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뇌 강황은 아주 강력한 항염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좋은 강황은 색이 선명한 진한 노란색입니다. 커큐민 함량이 높은 강황은 붉은 기운 없이 짙은 노란빛이 납니다. 가루 형태는 유기농 인증 확인. 무농약 무첨가 표시가 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국내산 vs 수입산. 국내산은 대부분 제주, 전남 등에서 재배되며 믿고 먹을 수 있는 편입니다. 수입산 중에서 인도산 강황은 커큐민 함량이 높고 가격은 저렴한 편입니다. 분말형 vs 환 형태. 분말형은 바로 차로 타먹기 좋고 환 형태는 보관 복용 편리성은 있지만 흡수율은 낮을 수 있습니다. 커큐민 추출 보충제. 커큐민만 고농축된 보충제는 흡수율이 더 높지만 지용성이라 공복 섭취보다는 식후 섭취가 좋습니다. 흡수율을 높이려면 커큐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유 강황 조합이나 우유나 두유에 섞어 마시기 또는 카레 요리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후추는 커큐민 흡수율을 엄청나게 높이는 마법가루입니다. 후추를 소량 넣으면 흡수율이 2000% 증가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공복에 고용량 복용 시 속 쓰림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후에 섭취하거나 음식에 넣어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혈액응고 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와파린 등 항응고제 복용자는 반드시 의사상담 후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신장질환 환자는 주의해주세요. 과잉 섭취 시 칼륨 축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산부나 수유부는 고용량 섭취는 피하시고 식이 섭취 수준만 유지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뇌를 지켜주는 5가지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달걀 노른자의 콜린, 올리브유 속 폴리페놀, 초록잎 채소의 엽산,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강황의 커큐민까지. 이들은 모두 약이 아니라 식사 속에 녹아든 자연의 처방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특별한 누군가만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뇌는 묵묵히 수많은 기억을 붙잡고 생각의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바로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달걀 하나를 노른자까지 먹는 것, 샐러드 위에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뿌리는 것, 초록잎 채소 한 장을 더 얹는 것, 생선을 주 2회 먹는 것, 그리고 따뜻한 강황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기억을, 당신의 이름을,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더 오래 기억하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식탁이 여러분의 내일 기억을 지켜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60인생코치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60인생코치였습니다.